특별한 포트 대결의 이유연입니다. 오늘도 치열한 수익률 대결로 체계적인 투자 전략 세워보는 시간인데요. 금요일엔 최고 수익률로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먼저 룰부터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출연자가 하루 2종목을 가지고 참가할 수 있고요. 수익률 차이 최고가 기준으로 합산하게 됩니다. 다음 주 월요일장 시초가로 편입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분 매니저의 최고 수익률 현황부터 열어보겠습니다. 네, 박병주 매니저의 하나생명 6.12%, 조선일 매니저의 이스트소프트 13.7%로 조선일 매니저가 앞서고 있습니다. 현재 5월의 포트에서는 이 조선일 매니저가 이처럼 앞서 나가고 있는데요. 이어서 두 분의 포트폴리오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지난주 박병주 매니저가 선택한 한국항공우주도 편입 후 4% 가까운 오름세 나타났고요. 조선일 매니저의 SP소프트도 7.78%의 수익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우주항공청이 개청을 아흘 앞두고 조직 구성에 분주한데요. 기업들은 민간 주도의 뉴스페이스 시대 흐름에 맞추고 있습니다. 우주 탐사에 활용하기 위한 차세대 발사체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 만큼 지속해서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우리의 최고 수익률을 끌어올려줄 수 있는 오늘의 종목, 특별한 포트 대결로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레전드 매니저들과 함께 특별한 포트 대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박병주 매니저 16% 총수익률 보여주고 있고요. 조선일 매니저는 23.47% 수익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포트 내에 있는 종목들도 굉장히 잘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포트 내 종목들도 리뷰를 해봐야 될 텐데요. 먼저 박병주 매니저님, 방산주 가볼까요? 인텔리안테크, 한국항공우주. 네. 자, 제가 저는 집중적으로 제가 이번 달 들어와 가지고는 방산 이제 관련주, 그러니까 우주항공 관련주죠. 우주항공 네. 관련주를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데 우주항공 쪽을 강조드리는 이유는 우리나라가 20년의 수건의 꿈을 이뤘습니다. 이제 우주항공청이 5월 27일 날 정식으로 출범하는데, 근데 제가 이제 공군사관학교를 제대해가지고 대령 공군에서 40년 동안 복무한 분한테 제가 여쭤봤어요. 우리나라가 우주 항공 산업을 하는데 암묵적으로 미국의 어떤 동의가 있었느냐 그랬더니 동의 없이는 안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왜 그럽니까? 우주 발사체가 거기다가 위성을 거기다 실으면은 이제 인공위성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미사일을 쏘게 되면 우리나라 현무 미사일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발사체가 있어야만 우주 이제 인공위성을 쏠 수가 있어요. 따라서 미국의 암묵적인 그런 동의가 있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도 올해 들어서 본격적으로 민간 쪽으로 이제 우주 항공 산업이 이전하는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마치 맞게 5월 27일 날 우주 항공청을 개청을 한다는 것은 우주 항공 산업이 이제 첫걸음마를 떼고 있다. 그런 산업적인 의의를 먼저 말씀드리겠고요. 그러면 제가 이 시간에 갖고 있던 종목을 한번 소개했던 종목을 제가 먼저 한국항공우주를 보겠습니다.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한번 연봉으로 볼까요? 연봉으로. 저는 항상 이거를 체크하는데 시청자님들이 갖고 있는 주식이 가장 궁금한 게 지금 이번 달에 위로 올라가느냐 아니면 빠지느냐 궁금하죠. 그걸 알 수 있는 거 바로 올해 연봉이 올라가고 있는 거죠. 빨강색은 올해 올라가고 있다 그 말이고요. 그다음에 분기봉은 4, 5, 6 이게 2분기인데 요게 이제 2분기 봉이에요.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죠. 아주 간단하게 알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다음에 월봉 이번 달은 어떠는가? 이번 달은 올라가고 있는데 가만히 보시면요. 여기 지금 2월 달에 고점 54,500원. 자, 그리고 3월 달에 고점 55,400원. 거기도 오늘 돌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3개월 앞에 있는 가격을 돌파했어요. 우리가 주식에서 오르는 것과 등산하는 것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등산도 깔딱고개를 하나씩 오르고 나서 정상을 정복하듯이 주가도 앞에 있는 고점을 돌파하면서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 원리를 생각해 본다면 3개월 앞에 있는 가격을 모두 다 뚫었다는 것은 지금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 달도 지금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올라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봉을 보면은 자, 주봉에서 의미가 큰 게 연속으로 5개 연속으로 이렇게 양봉이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투자 기법 중에서 양봉이 단봉으로 짧게 올라간다는 그 양봉은 뭐냐면
계속해서 누군가는 매집을 하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짱대 양봉으로 이렇게 큰 양봉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게 뭐냐? 나 올라가고 있다. 제발 달라붙어라.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지금 아직까지는 나 올라가고 있다. 그런 본격적 신호를 안 보이면서 매집하고 있는 거예요. 양봉 길이가 짧으니까. 그래서 지금 살살살 올라가고 있다. 그런 말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일봉에서 잠시 눌렀지만 전체적으로 연봉, 그다음에 분기봉, 그리고 월봉, 주봉 모두가 지금 천천히 살살살 올라가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5월 27일 날 우주항공청이 개청을 하면 우주항공에 관한 로드맵이 연달아서 계속 쏟아집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 주변에 미국 같은 경우도 5월달, 6월달, 7월달 연말까지 계속 쏟아집니다. 스페이스 X, 그다음에 아마존의 블루오진, 그다음에 중국, 인도 전부 다 이렇게 우주 항공 산업에 치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나라는 이제 반도체 세계 1등을 했던 저력이 있고요. 그리고 또 자동차도 어느 부분에서 1등이고 그리고 조선 그리고 2차 전지도 1등인데 그럼 우주 항공 산업의 가장 중심인 종목이 항공 우주인데 이 종목도 거기에 맞게끔 제가 말씀드렸던 목표가까지 계속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계속 긍정적으로 보시기를 바라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종목은 인텔리안 테크인데 자, 이 종목은 이렇게 연봉으로 보면은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연봉이니까 은봉이니까 안 가고 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제가 그런 고민을 또 해결할 수 있습니다. 분기봉에서 보면은 양봉이죠. 자, 분기봉에서는 어떤 것이 생각되냐면 계속해서 한 1년 6개월 빠지다가 드디어 이번 2분기 그러니까 4, 5, 6을 맞이해서 이제 바닥을 다지고 올라가고 있는 것이다 보고요. 그다음에 월봉에서 보면은요. 월봉에서 특히 지금 양봉 길이가 짧게 올라가는 것은 계속해서 매집해서 올라가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주봉에서도 드디어 이제 옆으로 세워 서서 조정이라고 서서 조정 패턴을 만들고 나서 다시 한번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준비를 갖추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 시청자님들이 이런 한 가지 어떤 생각이 들 수 있냐면 우주항공청이 5월 27일 날 개청이 하면 그때까지 올라가다가 혹시 주가가 빠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주항공과 관련해서 가장 대장주인 한국항공우주 이 종목이 지금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주항공청이 개청해서 거기서 빠지는 게 아니라 거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계속 재료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계속 재료가 나오고 그다음에 우리 미국이나 그리고 인도, 중국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우주 항공에 관련된 그런 국가들도 계속 재료가 나오기 때문에 우주항공청이 개청하더라도 계속 관심 있게 봐야 할 업종이다. 그리고 종목들이다. 이렇게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주항공청 이 이슈 모멘텀이 있는 두 종목 인텔리안테크 그리고 한국항공우주 관련해서 리뷰 들어봤습니다. 다음은 조선일 매니저의 포트 내에 있는 종목도 리뷰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ABL바이오 그리고 녹십자웰빙, 이스트소프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수익률 플러스권에 있고요. 이스트소프트는 그중에서도 13% 수익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뷰해볼까요? 네, ABL바이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5월 6일부터 10일까지 코엑스에서 바이오 코리아를 진행을 하면서 여기에 관련된 내용들, 특히 이제 지금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이슈가 좀 있었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이 ABL 바이오가 굉장히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는 게 얼마 전이죠. 4월 26일 날 미국의 FDA에서 패스트트랙을 지정을 받았습니다. 예전에 갖고 있던 ABL 001이 원래 이건 이제 미국에 있는 컴퍼스 테라피틱스라는 회사에 기술 이전을 했던 건데 이게 굉장히 기술력이 좋아가지고 여기에 대한 미국의 FDA에서 인정을 받았고 보통 패스트트랙으로 지정이 되면은 임상 2상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상용화가 가능합니다. 또는 임상 3상까지 완료를 하고 난 다음에 다른 신약들보다 더 빨리 신약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이슈가 부각이 됐었고 거기다가 지금 이제 바이오 플랫폼 같은 기업들 말씀드린 대로 뭐 알테오젠이라든지 리가캠바이오 이 두 개 종목들은 플랫폼을 갖고 있다 보니 기본적으로 리스키하지 않습니다. 위험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플랫폼을 갖고 있는 기업들은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이제 뭔가 제형 전환이라고 그러죠. 예를 들어 갖고 여러분들 피하 지방층에 만든다든지 그렇게 동맥 주사를 만든다고 하면은
시간도 2~3시간 이상 걸리고 굉장히 많은 돈이 필요한데 여러분들 지방이 많은 피하 지방층에 주사를 맞으면 어떻습니까? 엉덩이라든지 아니면 굉장히 간단하게 그죠? 한 1시간 내로 한 20~30분 내로 여러분 주사 맞고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갖고 있던 거를 제형을 변경해서 갖고 있는 그런 플랫폼들이 아까 말씀드린 알테오젠이라든지 리가캠 그리고 ABL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전 세계에 12개, 10개 내지 12개 정도의 글로벌 빅파마들의 갖고 있는 기술을 이전할 수도 있고요. 거기다가 그렇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계약금부터 시작을 해서 쓰면 쓸수록 들어오는 마일스톤까지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임상을 진행을 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이 줄어들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되고요. 추천하고 난 다음에 조금 수익을 내고 좀 빠졌다가 오늘 굉장히 강하게 양봉으로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이 이후에 5월 31일부터 6월 4일, 5일까지 아스코가 진행이 되니까 거기에 대한 또 반사이익을 받는 게 또 ABL 바이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여러분들 조정이 들어올 때 그때도 말씀드렸죠. 조정이 들어올 때 분할 매수하십시오라고 말씀드렸는데 바닥을 잡고서 다시 갈 때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 분할 매수 관점에서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종목은 네, 녹십자 웰빙 가보도록 녹십자 웰빙 하겠습니다. 가볼까요? 네. 녹십자 웰빙 같은 경우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중국에서 2, 4분기 때 그러니까 4월에서 6월 사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태반 주사가 지금 23개 성 중에 한 개 성에서 우리나라의 식약처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곳에서 이제 이게 허가가 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1년 동안 태반 주사라 렉나자가 한 500억 정도의 매출을 올렸었는데 중국은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한 개의 성이 우리나라 인구만큼 5천만 명 또는 1억 명 이상 있는 성이 있기 때문에 그 성에서는 매출이 최소 500억 내지 많게는 1000억 이상이 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매출 규모가 앞으로 성이 하나에서 허가가 나면은 나머지 22개의 성에서도 허가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매출이 지금보다 무려 22배, 23배가 늘어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지켜보라고 말씀드렸는데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조금 수익을 내고 조정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때도 말씀드렸죠. 분할 매수 관점에서 아주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녹십자 웰빙도 말씀드린 대로 지금 추천드리고 난 다음에 약간 조정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분할 매수 관점에서 모아 가신다면 조금 있으면 여러분들 발표가 되고 그러니까 허가가 났다 발표될 때 못 삽니다. 그때면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주가 급등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마이너스에 분할 매수 관점 좋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분명 분할 매수하고 난 다음에 이 이슈가 터지면 굉장히 강하게 슈팅이 나오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마이너스 때 모아가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ABL 바이오 그리고 녹십자 웰빙 모두 분할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리뷰를 들어봤고요. 마지막으로 이스트소프트 현재 13.70% 수익률 봤습니다. 관련해서 리뷰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이스트소프트는 추천하자마자 바로 급등이 나와서 보시는 것처럼 단기적으로도 13% 이상 급등을 드렸는데 이스트소프트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지금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관련 이슈가 계속 나온다라고 그랬는데 다음 주에도 이스트소프트도 그렇고 지금 한 종목이 또 SP 소프트도 그런데 이 두 개 종목들 다 마이크로소프트 일을 하고 있지만 다음 주 월요일 날 델 테크놀로지 월드에서 기본적으로 SDS의 황 사장하고 그다음에 엔비디아의 젠슨 왕이 같이 나와서 지금 기조연설, 키노트 스피치를 하는데 그때 관련해서 생성형 AI 관련된 이슈가 또 부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AI가 왜 중요하냐면 5월 달 내로 한 2~3개 이상 빅 이슈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6월 달, 7월 달, 8월 달까지 AI 관련된 이슈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AI 관련주들은 꼭 보셔야 되고 이스트소프트가 단기적으로 13%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만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 진행형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급등 이후에 약간의 지금 횡보하면서 조정을 하고 있는데 조정 기간 동안에 여러분 나눠서 분할 매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급등 이후에 지금 윗꼬리가 많이 달리긴 했습니다만 윗꼬리가 달렸던 31,000원을 돌파를 하는 순간 단기적으로도 수익이 많이 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보니 마이너스 때 여러분들 모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이스트소프트 31,000원을 돌파하는지 이 부분을 꼭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수익률 잘 달려가고 있는 두 분 매니저,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을 편입했을지도 궁금한데요. 먼저 박병주 매니저님, 오늘 두 종목 준비됐습니까?
네, 제가 먼저 그러면은 제가 이제 특이한 종목 포트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포트입니다. 특별한 포트인가요? 네. 저도 이번 주에 특이한 포트라고 했다가 특이한 네. 종목들 발굴해야 되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특별한 종목. 특별한 종목, 아주 특별한 종목으로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첫 번째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서원입니다. 서원. 네. 서원이라는 종목이 최근에 이제 2구 산업이라는 종목이 구리값 급등과 더불어서 같이 먼저 올라갔었는데 서원이라는 종목도 이제 과거에 구리값이 급등하게 되면 2구 산업과 같이 상승을 했는데 2구 산업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나서 주가가 잠시 쉬어가고 있는데 서원이 드디어 이제는 거기를 따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서원의 투자 포인트가 무엇인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회사의 주요 제품은 뭐냐면 전기 전자 부품으로서 동학금 제조를 하고 있는데 바로 이제 화면에 나오는군요. 거기 보시면 이 회사의 제품은 전부 다 제품이 딱 보더라도 색깔이 황금동의 그런 모양이지 않습니까? 용도가 건축 자재도 쓰이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건 전자, 전기 제품에도 많이 쓰이게 됩니다. 근데 원재료가 구리다 보니까 구리값이 이번 주에 사상 최고치를 구리값이 경신했습니다. 근데 구리라는 거는 닥터 쿠퍼라 해가지고 경기가 앞으로 좋아지느냐 안 좋아지느냐를 먼저 알려주는 주요 원자재거든요. 근데 구리값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서원의 주가가 어떻게 되나 한번 구리값을 먼저 볼까요? 자, 제가 준비한 자료를 한번 구리값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리값 동향을 제가 준비했는데 지금 사상 최고치를 돌파를 했어요. 이번 주 완전히 돌파했는데 그러면 구리값이 이제 돌파했다는 것은 세계 경기가 그만큼 앞으로 폭발적으로 좋아진다는 그런 신호죠. 그러면 우리나라 증시도 제가 계속 강조했지만 올해 그리고 2025년, 2026년, 2027년까지는 코스피 5천 그럼 우리한테는 주식 투자에서 돈을 벌 수 있는 희망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서원이라는 종목은요. 2007년과 그다음에 2009년에서 2011년 때 요때 이제 구리값이 폭등하고 그리고 2021년 때 구리값이 폭등할 때에 서원의 주가를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원의 주가도 그때를 보면은요. 자, 서원 이 주가입니다. 제가 이제 다음 준비한 그래프 너무 빨리빨리 돌고 있네요. 제가 준비한 이거는 제가 속도가 빠릅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비교 차트를 준비 못하고 바로 제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구리값이 2009년부터 2011년 사이에 급등을 하니까 서원 주가가 그때 4,700원까지 갔습니다. 오, 네. 그리고 나서 우리 이제 코로나 그때 당시에 구리값이 급등했거든요. 그때 주가도 4,500원까지 올라갔어요. 지금 얼마죠? 1,580원입니다. 이해되셨죠? 지금 구리값이 올라가 있는데 왜 같이 안 올라갔어요? 이제 올라가겠죠. 왜 그렇습니까? 서원이라는 제품은 구리가 원자재인데 이제 제품을 구리값이 쌀 때 자기가 주문을 받아놓고 네. 나중에 구리값이 올라가면 아까 방금 서원 제품을 가격을 정가를 시키거든요. 그렇죠. 근데 따라서 제가 이 서원을 준비한 것은 왜 준비했겠습니까? 2구 산업은 구리값과 연동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어요. 네. 근데 서원도 원래는 같이 가는데 이번에는 이상하리만치 같이 안 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만히 보면 재밌는 현상이 뭐가 있냐면 자, 2023년 작년에 8월 달에 말이에요.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졌습니다. 사상 최고치 거래량이잖아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가라는 것은 아무리 실적이 좋아도 이제 주식을 갖고 있는 주인장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주인장. 주인장들은 작년에 8월 달에 들어왔어요. 작년에 8월 달에 주인장들이 들어오셔가지고 계속해서 롤링하고 있어요. 롤링.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풍차 돌리기. 이제 풍차를 돌려야만 개인들이 그때 당시에 이제 작년 8월 달에 끌어올리니까 개인들이 덤벼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풍차를 돌려가지고 개인들을 털었는데 이제 구리값이 사상 최고치를 치니까 더 이상 풍차를 못 돌리겠죠. 따라서 그런 모양이 자, 연봉을 보시겠습니다. 연봉 어떻게 나왔나요? 작년에 양봉으로 나와서 앞에 있는 3년치 음봉을 매물을 소화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올해 양봉. 자, 무슨 얘기입니까? 올해 나가고 있다 그런 말이 될 것이고요. 자, 분기봉도 양봉이죠. 그러니까 4, 5, 6
나 올라가고 있다. 그러니까 올해 올라가고 있고 4, 5, 6도 올라가고 있어요. 자, 그리고 월봉을 보니까 드디어 지난달부터 양봉으로 지금 힘차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식은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싸게 사야 됩니다. 그렇죠. 비싸면 안 되잖아요. 네. 최근에 우리 그 비싼 그 로봇 그 반도체 관련주들이 요즘에 우수수 막 떨어지잖아요. 왜 그럴까요? 너무 올라갔으니까. 너무 올라갔으니까 조그만 악재도 막 우수수 떨어지거든요. 근데 서원이라는 종목은 구리값이 사상 최고치인데도 바닥에서 이제 월봉도 올라가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주봉에서도 드디어 양봉 윗꼬리를 달면서 한 8개월의 매물을 타소화시켰어요. 굉장히 그렇구나. 멋진 자리입니다. 네, 그럼 가격 그렇잖아요?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면 자, 좋을까요? 그러면 이 종목의 이제 가격 전략도 한번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격 전략 보겠습니다. 자, 가격 전략을 보시면은요, 매수가는 5월 20일 날 그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이죠. 시초가로 이제 매수가를 말씀드리고, 자, 그리고 1차 목표가는 그 1,820원. 자, 네. 2차까지 말씀드립니다. 2차 목표가는 2,000원이고요. 손절가는 1,200원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병주 매니저의 편입 종목 첫 번째는 바로 서원이었습니다. 1차 목표가는 1,820원, 그리고 2차 목표가까지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2,000원으로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1,2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 두 번째 종목까지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종목은 제가 준비한 종목은 바로 풀무원입니다. 풀무원. 시청자 여러분들이 풀무원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럼요. 광고 많이 도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도 풀무원 제품 많이 이렇게 특히 두부, 풀무원 두부를 좀 쫀득쫀득하니 맛있습니다. 그래서 풀무원 두부를 많이 먹고 있는데 네. 특히 풀무원 같은 경우는 풀무원 식품, 그다음에 풀무원 건강생활, 풀무원 녹즙 등 31개의 연결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그 대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연간 매출액이 3조 1,000억 원대를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이 865억인데, 자, 이 회사 제품을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우리가 제품을 구경을 해야지 않습니까? 이 회사는 뭐 풀무 제품 다 아시니까 그다음 왼쪽에 있는 게 중요해요. 지금 이 회사가 해외 공장에 그 진출을 해가지고 중국, 그다음에 뭐 동남아, 미국까지 진출했는데 올해 상반기까지는 적자를 보았어요. 그런데 올해 하반기부터 드디어 흑자가 전환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풀무원에 대해서 제가 이제 그 가격 전략으로 또 바로 들어가려면 뭘 봐야 됩니까? 그래프를 봐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그래프를, 풀무원 그래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봉을 보면은 바닥입니다. 바닥이면서 그 파란색 선이 돌아가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연봉은 양봉. 올해 나 가고 있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2분기.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지금 이쪽에 있는 단봉으로 계속해서 왔다 갔다 꽈배기라고 해요. 이걸 일명 꽈배기 기법이라고. 오랫동안 그냥 그 한 거의 몇 개월입니까? 한 18개월을 가는 척 마는 척, 가는 척 마는 척. 그래서 주주들이 얼마나 그 화가 났겠어요. 그러면서 악성 매물을 전부 다 소화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앞에 있는 걸 장악하고 2분기 때 가고 있다. 그런 신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역시 월봉도 잘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봉도 가고 있는데 특히 일봉에서 드디어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네. 그러면서 여기 왼쪽에 있는 원형 바닥형을 이제 보통 이런 종목에서 대박이 나옵니다. 이렇게 장기적으로 원형 바닥을 만드는 건 무슨 뜻입니까? 악성 매물을 전부 다 받아먹었다 그 말이에요. 거꾸로 뒤집은 게 뭐죠? 지붕. 뒤집으면 지붕이잖아요. 네. 그러면 좋은 호재가 흘러내린다는 그런 네. 뜻이거든요. 근데 악성 매물을 소화시키고 가고 있는데 이 종목의 또 가격 전략까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초가는 5월 20일 날 그때 이제 다음 주 월요일 시초가 매수를 할 것이고요. 네. 1차 목표가는 15,300원, 2차는 17,000원, 손절가는 11,500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병주 매니저의 두 번째 종목은 바로 풀무원이었습니다. 이번에도 2차 목표가까지 제시를 해주셨죠. 1차 목표가는 15,300원, 2차 목표가는 17,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1,5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조선일 매니저의 종목들도 들어볼 텐데요. 두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이제 아까 여러분들에게 제약바이오, 특히 이제 HLB 말씀드릴 때 말씀드린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바로 유한양행인데요. 유한양행 같은 경우 말씀드린 대로 HLB에 대한 반사이익을 받게 됩니다. 우선 이제 기본적으로 제약바이오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 변경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윈도우 드레싱 효과를 내면서 패시브 자금 등이 굉장히 많이 들어올 겁니다. 자, 근데 이 회사는 유한양행은 오래전부터 이슈가 됐던 게 이제 랭라자입니다. 랭라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게 FD 신청을 했는데 HLB하고 다릅니다. HLB 같은 경우는 여러분 잘 아시는 항서제약, 그러니까 중국 기업이 지금 진행을 했었는데요. 유한양행이 갖고 있는 랭라자 같은 경우는 여러분 잘 아시는 미국의 전 세계에서도 뭐 유명한 존슨앤존슨이 FDA를 신청했다는 얘기죠. 왜 그러냐? 이거를 존슨앤존슨의 자회사 얀센에 기술 이전했습니다. 기술 계약을 체결하면서 넘겼기 때문에 그동안의 임상을 진행을 얀센이 했고요. 얀센이 갖고 있는 데이터를 존슨앤존슨이 취합을 해서 얼마 전에 미국의 FDA 신청을 했습니다. 완벽하게 준비가 됐겠죠. 그래서 원래 이제 10월 달 안으로 이게 승인이 날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조금 빠르게, 왜냐하면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지금 준비해서 넣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FDA 신청을 할 때 다른 여기에 대한 추가 생물학적 제재 허가 신청서까지 냈기 때문에 한 10월에서 8월 정도, 한 2달 정도 빠르게 될 것 같습니다. 허가 신청이. 그래서 특히나 이제 이렇게 되고 나면은 앞으로 여기에 대한 또 반사이익을 받고 있는 유한양이 받는 게 이게 이제 상용화가 되면은 글로벌 상업화에 따른 마일스톤이 지급이 되는데 기대감으로 보통 우선 이제 존슨앤존슨에 나간 게 기본적인 미국에서만 6천만 달러가 들어오고요.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한 3천만 달러, 중국 같은 경우에도 4,500만 달러가 지급이 되니까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오겠죠. 거기다가 가장 중요한 게 이게 이제 HLB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얘기했던 거가 또 통하는데 바로 윈도우 드레싱 효과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ETF에 들어있는 HLB가 비중 축소가 되면은 유한양행이 포트폴리오에 많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타이거입니다. 타이거 바이오 탑 10에 들어가 있는 포트폴리오인데 기본적으로 보시면 HLB가 8.98% 들어가 있는데 유한양행은 3.62%로 거의 2배 이상 차이가 나죠. 그러면은 앞으로 HLB가 포트폴리오에서 좀 빠지게 되면, 감소가 된다면 그 자리를 알테오젠과 특히 유한양행이 많이 비중이 늘어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거 외에 이 ETF 외에 다른 ETF도 펀드를 운영하고 있는 ETF에서 많이 추가가 되면 당연히 지수펀드로 지수를 추종하고 있는, 특히 제약바이오의 지수를 추종하고 있는 그런 펀드들이 매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유한양행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요. 바로 이 종목의 유한양행에 대한 바로 가격 전략 가격 들어볼까요? 전략을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보시면 여기에 대한 반사이익이 나오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장대 양봉이, 보통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한 2, 3% 이상 올라가도 대단하다라고 그러는데 오늘은 무려 4.59% 급등을 했습니다. 이 뜻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들이 다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선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매수는 여기서 시초가에 들어가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 날 시초가에 저희가 매수를 하고요. 목표 가격은 조금 높게 잡았습니다. 좀 비싼, 좀 무게가 있는 6조가 넘는 그런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 84,000원 정도 목표가를 제시를 하고요. 손절 라인은 68,0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조선일 매니저의 편입 종목 첫 번째 종목은 바로 유한양행이었습니다. 목표가는 84,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68,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 두 번째 편입 종목도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두 번째 편입 종목은요. 두 번째 편입 종목도 제약바이오 업종인데요. 동구바이오 제약입니다. 제 방송을 보셨던 분들은 아실 텐데 굉장히 오랜만에 가지고 나왔죠. 이 종목을 예전에 2020년도, 21년도 때 몇 번 추천드렸는데 그때는 별로 재미가 없었죠.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요 며칠 전에 그제 발표가 났습니다. 뭐가 발표가 났냐? 조루복합제 관련해가지고 남성분들 좋아하실 텐데, 이 관련해갖고 이제 CTC 바이오하고 공동 개발한 구세정 15mm, 50mm가 이게 얼마 전에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 품목 허가가 났습니다. 그게 발표가 났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여러분 잘 아시는 건 컨덴시아나 또는 비아그라를 단독 투여했던 것보다 이게 더 효과가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에 대한 반사이익을 받겠다는 이슈가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화면을 지금 보여주시죠. 준비한 화면이 있는데 기초연구부터 상용화까지 가능한 제약사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 보세요. 지금
기본적으로 개량 신약을 하면서 임상 3상 같은 것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원래 여러분 잘 아시는 동구 바이오제약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임상 3상까지 진행을 하면서 수행 경험과 함께 영업 마케팅을 진행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기술력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초기 시도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임상 1상부터 진행하고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얼마 전입니다. 금년에 4월 18일 날 큐리언트라는 회사를 임상 3자 배정 유상증을 통해 가지고 100억을 납부를 하면서 이 회사가 임상이 한 6개 정도,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신 것처럼 2, 4, 6, 7개죠. 7개를 갖고 있는데 이 회사를 지금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회사를 편입을 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QLIS부터 이게 지금 임상 초기 단계로 들어가는데 1, 2단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머크와 함께 진행하고 있는 게 2개가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토탈 한 7개, 그죠? 2, 4, 6, 7, 8개입니다. 8개 정도 갖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많은 임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진행되는 거에 대해서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요. 네. 그 외에 머크 자체도 그리고 이제 표적 항암제 내에서 연내 기대감이 또 있는데 표적 항암제에 대한 내용이 나오긴 해요. 표적 항암제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임상 2세대입니다. 2세대. 그래서 1세대 같은 경우는 화학 항암제를 쓰기 때문에 화학 항암제를 쓰다 보면은 암세포도 죽이지만 멀쩡한 세포까지 죽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많죠. 그래서 이거를 타개하기 위해서 나온 게 표적 항암제인데요. 표적 항암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타겟팅 되고 있는 그런 암세포만 죽입니다. 근데 현재 나와 있는 면역 항암제 3세대 같은 경우는 면역 세포도 활성화시키면서 기존에 있던 암세포도 죽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2세대이긴 합니다만 표적 항암제가 연내 출시되면서 기술 이전 기대감까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마일스톤이 들어오니까 돈이 들어온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네.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네. 자, 우선 이제 차트를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동구바이오 말씀드리도록 하죠. 동구바이오제약 가격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구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오늘 보시면 굉장히 오늘 급등을 했습니다. 네. 오늘 거의 10% 가까이 넘게 급등을 했는데요. 매수 가격은 아마 잘 아시겠지만 이 종목은 어떻게 합니까? 기본적으로 매수는 시초가에 들어가고요. 네. 그리고 목표 가격은 제가 이 종목은 10,000원 제시해 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7,0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조선일 매니저의 두 번째 종목은 바로 동구바이오 제약이었습니다. 목표가는 10,000원, 손절가는 7,000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두 분 매니저님들께서 종목 설명을 너무 진정성 있게 해주셔서 저희가 종목 상담이 짧아질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양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종목 상담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유한 아나운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